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경영의 최강 시사 특별 기획. 2030의 시대가 온다. 저희들 세대에서는 다 체감하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표심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업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됐다고도 못하고 그래서 배신감 같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거대 여당으로 비민주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많다고 또 느껴지기도 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영도 있다고 생각해요. LH나 뭐 인구권 관련된 것도 당장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집값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아지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요 제가. 열심히 사는데 세금으로 가져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중산층한테 많이 뺏어가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이 정권에서 좀 민 게 부동산이랑 대북 정책인데 결국에 실패했는데 인정도 안 했잖아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특정 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당을 결국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찍는다고 쉽게 나라가 바뀌겠어요? 근데 그냥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조금만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선거에 대한 2030 세대의 목소리 방금 들으셨는데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네요. 최근에 최강시사에서는 2030 세대들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탐구해보는 특별기획 2030의 시대가 온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데요. 첫 시간은 오늘은 2030과 정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2030 세대가 이렇게 부각이 된 게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2030의 청년 세대 표심은 선거에서는 사실 중요했죠. 근데 관심을 안 기울인 거죠. 예, 우리가 예, 부각되기 이전에 사실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예, 요즘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게 한 CF 광고를 보면 니들이 새우 맛을 알아 이렇게 한다고요. 맞아요. 모르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새우 맛을. 우리 예. 2030에 대해서 아는 척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예. 20대는 예. 학교 다닐 때 이랬단다. 그건 라떼 꼰대예요. 예, 라떼는 말이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0, 30대가 화가 났어. 맞습니다. 니들이 새우 맛을 알아? 이렇게 예. 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새우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요. 20대와 30대 투표 성향은 어땠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네. 명백하게 경고투표였죠. 예. 경고투표예요. 경고투표다. 2030 세대가 경고투표를 여론조사에서는 보인 적이 있었지만 여러 예. 차례 보였죠. 예. 왜냐하면 특정 현안에 대해서 가상화폐 그래서 폐쇄한다고 2018년 1월 달에 발표했을 때 어이 뭐야 이거 이렇게 격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2월 달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구성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이건 뭐야? 이렇게 됐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발끈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우리가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이건 경고투표죠. 아니 우리가 밀어줬는데 예. 1억이야? 이럴 거야? 하는 경고 성격이 분명하게 나왔죠. 이 가상화폐에 관해서 분노를 한 것 같은 경우는 네. 가치관이 정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가상화폐라고 하면 전통적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화폐, 네. 전통적인 화폐 그리고 가상화폐는 투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30 세대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그렇죠. 중에 하나.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대층 사다리는 이미 무너졌고 그렇죠. 그럼 30대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 좀 남아 있고 예. 20대는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가상화폐, 암호화폐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거 맞겠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은 뭐 부동산 다 해서 돈 벌고 또 주식 왕년에 다 돈 벌고 우린 뭐야? 이렇게 됐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2030 세대가 그래서 보수화됐다 이렇게 규정하고 말하는 것도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20대들이 화내요. 그렇죠.
당신들이 우리를 아느냐. 그렇지. 자꾸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아는 척하는 거에 대해서 더 신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20대들한테 물어보면 막 방송 나와서 분석을 한다. 우리를 모르면서 뭐 신보수 어쩌고 뭐 애국 지향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어린 반푼이지도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20대의 목표예요. 게다가 그 행복이라는 그 가치가 하나가 아니고 그렇죠. 다방면으로 막 쪼개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발적이죠. 예. 다발적이고 우리가 예, 보통 그걸 잘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념잣대를 자꾸만 남북 관계 가지고 나눕니다. 예. 북한에 대한 시각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 나오는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20대, 30대 그거는 예. 50대 이상이나 통용이 되는 이야기고 말 그대로 하나로 우리가 용어를 해석을 해보면 20대는 이념보다는 이해입니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인터레스트입니다. 예.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념보다는 이해고 이데올로기보다는 인트레스트다. 이익이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으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이번 재보궐선거까지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2017년에는 20대, 30대가 특히 이제 30대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를 당시에 밀었어요. 20대는 조금 더 분화가 됩니다. 20대의 경우 좀 더 다양하게 투표를 했는데 2018년에는 확실하게 밀어주잖아요. 20대, 30대가 여당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여당이 압승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때 왜 밀어줬습니까? 남북개혁.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개혁을 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편해지니까 심리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게 되니까 여당을 밀어준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이러니까. 네. 예. 그러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죠. 예.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거에서는 왜 또 여당을 밀어줬냐. 이건 방역 개혁 기대감인 거죠. 그래도 이제 국회 때문에 일 못한다고 발목 잡힌다고 해서 한번 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지난해 총선거 때도 그 이전에 조국 전 장관 검찰 갈등 사태가 있었는데 압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2030 세대가 밀어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투표 기준에 포함이 안 됐어. 투표 기준은 그냥 방역 개혁을 하고 그동안 국회 발목 잡는다니까 한번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이 별로 없었죠. 우리를 위해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를 하자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이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남성의 경우에는 20대가 70%가 넘게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 후보가 너무 좋아서 오 시장이 마음에 들어서 국민의힘이 반짝반짝해서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특히 20대 남성은 상박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까지 가니까 학력단절도 되는데 우리가 보상받은 게 뭐지? 만날 남존여비 남자들은 존중받고 여성들은 피해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20대야. 20대는 여성들이 더 잘 나가요. 20대는 전혀 다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 아이들한테 맞고 사는 애들도 꽤 있어. 그런데 이건 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그러고 계속 여성만 강조되다 보니까 발끈 화가 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 20대 여성이라도 여당을 더 많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번 선거에 또 성격이 그랬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가까이 10% 넘게는 소수 정당에게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부동산 우리 어차피 반값 해도 사지도 못해. 그게 아니야. 내곡동 땅 관심 없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20대 여성들을 위해서 여기가 안전하고 대한민국이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이기를 원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소수 정당의 후보가 뭐 신지예 오태양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볼 때는 아니 현수막을 보니까 우리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 주는 후보는 딴 사람인데 거대 정당이 아닌데 이런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안 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강한 경고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40대 이후 세대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산업화, 민주화 이 프레임 가지고 이 세대를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민주당에서도 지난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것이 20, 30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예.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 가면 좋겠지만 중소기업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뒷받침되는 우리의 고용시장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일자리가 없죠. 코로나 국면이라고 계속해서 정부는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취업시장에서 여성들에게 더 치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계속 축적이 되어 왔던 것이죠.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결국 이제 민생 문제네요. 9368님은 2030 세대 엄마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취업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절망감의 표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607님은 2030 세대가 보기엔 4050 아버지들의 정당인 민주당이 꼰대 정당인 겁니다. 일자리, 경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당으로 볼 때 우리 시각에서는 분류를 할 때 자꾸 진보 정당이 민주당이다.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20대 30대는 다 기득권 정당이에요. 진보 보수가 아니라 다 아저씨들 정당이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떼 정당과 꼰대 정당이니까 자꾸 우리를 이해하는 척만 하려고 한다. 정작 우리를 이해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최근에 나오는 양쪽 정당의 초선 의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별로 귀를 안 기울여요. 왜냐하면 또 딴 세상이다. 또 뭐가 어떻고 당권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또 당대표를 조금 7일간 앞당겨서 5월 2일 뽑겠다. 국민의힘은 지금 초선 의원도 당권에 도전하겠다. 2030 세대한테 물어보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 게 20대들이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를 모르고 정치 경험이 없어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정말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꼰대만 아니고 라떼 꼰대가 되는 거죠. 라떼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투표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도 점점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도 지금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투표 성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중도도 아니에요. 인디펜던트를 잘못해서 가면 굉장히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과 부합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 이들은 전폭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우리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20년에는 민주당이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건 이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이론을 보면은 기대가 조금 틀어져도 그래도 계속 기대를 유지해요. 그래도 잘할 거야. 그것이 유지되어 왔던 것이 이제 2020년까지였는데 몇 년 간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을 기다려 봤는데 별로 그 효능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20, 30대가 어떤 판단을 했냐.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자, 대선 때도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당권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끼리 내부에서 중진이냐 아니면 초재선 의원들의 개혁 주장을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올드 프레임이네요. 올드 프레임입니다. 지금 빨리 2030 세대의 눈높이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려면 과연 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정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꾸만 여론 수렴한다고만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의 이 프레임이 뭘지 사실 이걸 고민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주의해야 될 건 이거죠. 이번에 우리 제목을 보니까 20, 30대는 우리 편이야. 큰일 납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민주당이 경고를 한 셈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필요한 일이겠죠. 가치나 이념의 정치가 아니고 디테일의 정치, 민생의 정치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건 괜찮네? 저거는 실내? 이런 정치적 의사표시가 아주 뚜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30은요. 요즘에 정치 혐오가 늘어났지만 최강시사는 좋아합니다. 최강시사를 좋아한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2030 세대가 계속 스윙 보터로 갈까요? 대선까지도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 1년 뒤에 민주당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또 국민의힘이 어느 쪽에 표를 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잡는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들의 마음과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정당이 차기 대권을 가져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세밀한 정책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냥 레토릭 정치, 홍보 정치, 마케팅 정치 이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념 정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이게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네. 예. 디테일에 신경 쓰고 아주 정책의 세부적인 정책까지 신경 쓰는 그런 정치가 돼야 민생과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선거는 디테일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